자, 이번 작품은 송미인곡입니다. 그래서 이 가사문학인데, 가사는 시조를 연속체로 길게 이렇게 이어가는 그런 형태죠. 따라서 가사는 어디에서 왔다? 시조에서 온 겁니다. 알겠죠? 시조를 길게 더디어서 연속체로 쓰기 때문에 운문적인 특징도 있고 산문적인 특징도 있는 그 두 가지 모습이 다 들어가 있죠. 자, 임을 잃고 최대한 이렇게 자 잘라버려야겠는데 자 임을 잃고 그리워하는 여인의 심정을 두 선녀의 대화 형식으로 표현했죠. 따라서 여기에 등장하는 여인 둘은 선녀입니다. 자, 두 선녀가 대화를 하는데 가사문학의 갈래적 특징이나 그 다음에 독특한 구성 방식이 있어요. 가사문학은 아까 얘기한 대로 시조의 사음보가 연속체로 쭉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 안에 독특한 구성 방식과 표현 이것을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단원에 제대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특한 구성 방식은 뭐냐면 두 선녀가 대화를 하는 방식이죠. 대화 형식으로 아주 특이해요. 특히 송강정철이라는 사람은 조선시대에 높은 관직까지 올라간 사람인데 실제로 이분의 특징은 약간 시인이야. 그러니까 좀 감정적이에요. MBTI로 말하면 F가 좀 많은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이어서 어떤 정치적 적수들하고 싸울 때도 감정적으로 대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미움을 많이 샀어요. 그리고 실제로 정치적으로는 매우 무능한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탄핵을 3번이나 당합니다. 그죠?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단어 탄핵. 들을 때마다 선생님이 기뻐하는 탄핵.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배지에 가서 임금님 그리워요. 저 다시 불러주세요. 혹은 막 절절한 자신의 고독감. 그러면서 또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이런 이야기를 쓴 작품이 특히 유명한 게 사미인곡과 속미인곡. 속편이죠. 속미인곡. 그래서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을 합하면 전후미인곡 혹은 양미인곡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 편이나 썼어요. 자, 그래서 이 작품은 특히 사미인곡의 속편으로 쓴 건데 두 여성이 등장해서 대화 형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상황은 군신관계죠. 이 군신관계를 남녀관계로 치환시킵니다. 치환했다는 것은 바꾸었다 이 소리죠. 군신관계를 남녀관계로 치환하면 어떤 표현 효과가 있을까? 치환시키면서 정서를 군신관계는 되게 특수한 관계죠. 임금과 신하, 우리가 쉽게 경험해보기 힘든 그런 내용. 전국적인 수재들을 다 과거 시험 봐서 한 몇백 명 정도밖에 안 뽑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군신관계라는 특수성을 남녀관계는 누구나 다 평민이든 천민이든 양반이든 중인이든 다 남녀가 사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요즘 뭐 남자끼리 여자끼리도 사랑 많이 하지. 하지만 어쨌든 거기도 이제 남녀관계, 그죠? 사랑하는 대상. 그래서 남녀관계, 사랑이라는 보편성으로 바꾼다. 그래서 정서의 보편화를 이룬다. 정서가 보편화되면 당연히 설득력이나 호소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에 여성화자를 등장시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군신관계를 남녀관계라는 보편적 관계로 치환시키면서 설득력을 높이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였다. 특히 두 여성이 두 여자가, 선녀가 대화를 나누는데 첫 번째 선녀는 너 왜 갑자기 이게 날도 다 저물었는데 어디 가니? 너 전에 우리 만난 적 있잖아. 왜 갑자기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와 있는 거야? 했더니 내 얘기 좀 들어봐. 그랬더니 야, 네 탓이 아니야.
적극적으로 너의 결백함을 가서 토로해. 이렇게 위로하고. 아, 난 너무 슬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배지에서의 슬픔을 토로하기도 하고, 그러나 나는 정당하다. 나는 결백합니다. 나를 다시 불러 올려주세요. 이런 두 가지 자아를 모두 표현하고 있어요. 일종의 아이덴티티죠. 자신의 자아, 두 가지의 자아를 모두 표현하는 방식으로 썼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차라리 시인을 하셨어야 돼요. 자, 근데 그런 고통과 절망이 없었다면 이런 작품은 탄생하지 않았겠죠. 탄생하지 않았다면 매우 좋았겠죠. 500년 뒤에 후손들은 이런 걸 공부하지 않았어도 되니까. 그래서 선생님 고등학교 때 왜 관동별곡 같은 거 왜 써가지고 2학년 문학 갔더니 막 그런 게 나오더라고. 고전이 거의 없었는데 우리 때 고전을 거의 안 했어요. 그 세대인데 관동별곡을 했다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이게 뭐지? 되게 당혹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가사를 많이 썼어요. 성산별곡, 관동별곡, 사미인곡, 송미인곡 이런 걸 썼습니다. 결국 이 군신관계는 충성이라는 것을 매개로 하고 있고 남녀관계는 사랑이라는 것을 매개로 하고 있죠. 자, 이 사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충성스러운 신하가 임금을 사랑하는 노래, 충신 연주지사의 계보를 잇는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2020년대에 고등학교를 나왔다. 반드시 해야 되는 작품, 속미인곡입니다. 그죠? 우리는 방학 때 요거 할 때 아마 다리가 다쳐갖고 아마 안 했었을 것 같은데. 안 했지? 방학 때. 속미인곡을 해본 적은 있어요? 이 작품을 본 적은 있어요? 언제 봤어? 옛날에 뭐 풀다고. 그러면 이 작품을 설명은 처음 듣는 거네요. 영광입니다. 제가 처음 우일이의 인생에서 속미인곡을 처음 열어준. 정우한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방금 왜 약간 귀여웠는데 때리고 싶었는데. 네. 자, 충신. 우리 와일드한 곳이야. 이 와일드 교실이에요. 여기 와일드 클래스룸. 욕설과 막 폭력이 난무하는 교실이야 원래. 네. 자, 그런 내용입니다. 농담이었어요. 네. 선생님이 이런 몸을 가지고 싸우면 네가 이길 것 같아. 그래? 네. 맞아. 내가 너는 이길 것 같아. 자, 너는 깔 수 있을 것 같아. 네. 51kg? 넌 체급이 달라서, 이 싸움은 성립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가 거부. 거의 한 주먹거리죠. 주먹 스치면 이렇게 막 귀에서 막 피 막 토하면서 이렇게 쓰러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참고 있어요. 그 유명한 힘숨찐이야. 특히 선생님이 못하는 게 있다면, 수학, 2차 함수, 지수, 로그, 이런 거 되게 행렬, 이런 거 되게 못했어요. 잘하는 것도 있어. 미적분 잘했어요. 2차 함수를 못하는데 미적분을 잘하니까 이상한 놈이죠. 그죠? 네. 자, 그런 겁니다. 또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거보다 더 못하는 게 있어요. 싸움. 맞아본 적은 꽤 있어요. 그런데 누굴 때려본 적이 없어. 진짜 사람을 이렇게 한 대도 때려본 적이 없습니다. 때리면 어떡해. 그죠? 사람은 꽃으로도 때리면 안 돼. 차라리 그래서 때린 놈은 다리 오므리고 자고 맞은 놈은 다리 쭉 펴고 잔다. 맞는 게 속편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위안해 봅니다. 사실은 엄청 때리고 싶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운전하고 오면서 한 3사람 때리고 싶었습니다. 운전을 이상하게 해요, 사람들이. 자, 양반 가사로서 정격 가사입니다. 정격 가사는 되게 쉬워요. 마지막 행이 시조 종장하고 똑같으면 정격 가사예요. 마지막 행이 시조 종장하고 다르게 한 2석줄로 이어지면 변격 가사라고 합니다. 어쨌든 정격 가사는 가사가 길죠. 마지막 행이 시조처럼 3, 5, 4, 3에 기반한 4음보 거의 그런 형식으로 딱 끝나버리면 정격 가사. 자, 충신 연주지사, 임에 대한 그리움, 결국 주제는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연군 지정입니다. 그래서 남녀 관계로 치환시키면 호소력이 더 높아진다. 자, 서, 본, 결사. 보통 이 가사는 3단 구성을 취하고 있는데 다만 길죠. 내용이. 서사, 초장, 중장, 종장처럼 서사, 본사, 결사가 있습니다. 자, 특징, 대화 형식입니다. 여인 1과 여인 2 혹은 감녀와 을녀, 선녀 1과 선녀 2가 대화를 나눕니다. 중심 화자가 있고 보조 화자가 있어요. 역시 시조에서 왔기 때문에 가사도 우리말 구사가 두드러집니다. 순우리말로, 고유어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이것은 송강정철이 실제로 기록한, 붓으로 이렇게 기록한 훈민정음, 원문 그대로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안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 그러면서 매우 세련된 표현입니다. 왜? 여성적인 어조와 호소력이 있어. 남성하고 좀 다른 게 있죠. 그죠? 이러면 또 막 반대할 텐데, 그게 아니라 여성적이라고 했지, 여성이라고 안 했어요. 여성적이라는 것은 이, 목소리가 가녀리죠. 남성보다는 어쨌든 고운 목소리잖아. 그러다 보니까 호소력이 짙은 거야. 여성의 목소리로 뭔가, 감정적이고 호소력 있는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막 감화를 받는 그런 의미예요. 여기 뭐 남학생들이니까 별로 민감하지 않지만, 실제로 선생님이 항의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입니다. 여성적인 어조입니다. 그게 왜 어떻게 해서 여성이라고 할 수 있죠? 라고 하는, 그래서 소속된 단체가 어딘지 약간 의심스러운 그런 학생의 이제 이 항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2번 받았어요. 한 번은 중계동에서 힘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나왔잖아요. 여기 여성 화자의 목소리. 그치? 여자의 목소리. 여성이 막 특히 남자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그 절절함. 이런 것이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의 드립은 금물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감상열기. 송민곡은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여성의 목소리로 표현했어요.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했다는 것은 양반 4대 부죠. 그죠? 선비가 유배된 신하가 표현했습니다. 자, 본문 바로 보겠습니다. 옆에 현대 어플이 있으니까 번갈아 가면서 보세요. 선생님은 그냥 원문 가지고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가는 벼각시 본듯도 한저이고 했습니다. 저기 가는 저각시 본듯도 하구나. 갑녀 혹은 여인 1이 물어보는 거야. 자, 이 여인 1, 갑녀는 이 보조화자예요. 그래서 보조화자의 역할은 을려의 중심화자의 대답, 사설을 유도하고 위로하고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을려, 즉 중심화자는 자신의 내면 의식, 막 서러움을 토로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천상백옥경입니다. 천상백옥경은 고사가 인용됐죠. 그래서 옛날에 하느님, 옥황상제가 거느리던 시녀, 선녀 중에 항아라고 하는 선녀와 사랑에 빠졌죠. 그랬다가 노여움을 사서 쫓아내버렸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 고사를 인용해서. 천상백옥경. 그러니까 작품 속에서는 천상계라면 실제 상황에서는 궁궐이죠. 우리 옆에 있는 경복궁에서 쫓겨났다. 천상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이별의 정한에 표현했죠. 해 다 저문 날입니다. 애상적 분위기. 아주 쓸쓸한 저녁 때 누를 보러 가시는고 했습니다. 감녀가 질문을 했어요. 서사 1입니다. 질문을 하면 을려의 사설을 유도한다. 그래서 여인 1, 즉 감녀의 역할 첫 번째는 사설을 유도하는 거. 대답해봐. 아, 너로구나. 둘은 이미 만난 적이 있어 서로 아는 사이야. 내 이야기 사설 좀 들어보. 이렇게 나옵니다. 이내 사설 들어보. 내 얼굴입니다. 과거의 이 얼굴은 모습이에요. 페이스가 아니라 내 몸이랍니다. 내 모습과 이 거동은 뭐죠? 몸가짐. 이 행동은 님 괴암즉 한가마는 임의 사랑을 받을 만한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은 어쩐지 나를 보시고 내로다 했습니다.
네가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여인이로구나 여겨주시기에 했습니다. 사랑의 시작은 결국 임께서 시작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나도 임을 믿어. 군뜨디입니다. 군뜻이. 군소리 하지마. 군말이 이렇게 많아. 즉 딴 소리란 뜻이죠. 그죠? 그래서 군뜻이 이 말 군더더기 하면 추가적인 거 뭐 이런 거죠. 그죠? 군뜻이는 딴 뜻이 전혀 없다. 자, 사자성어로 뭐죠? 일편단심. 이레야 교태야. 이레야는 응석을 부리고 교태, 아양을 떨고 이러다가 임을 그만 어지럽게 해버렸다. 아유, 이 여자 왜 이렇게 극성이야. 이렇게 만들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을려가 생각하는 임과 이별하게 된 까닭은 자기 탓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교 양반 사회에서 주군을, 유교 문화에서는 주군을 비판하지 않는 전통이 있죠. 주군을 비판해서는 안 돼. 주군께서 잘못된 길을 가신 것도 결국 내 탓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멋지죠? 약간 진짜 남성미, 테토남들의 어떤 세계였다. 그죠? 네. 가장 거리가 먼 사람 같은데. 너 말이야, 너. 뭐 지섭이도 약간. 자, 진봉이는 네. 진봉이 어떻게 오늘? 진봉아, 널 위해서 지금 찍는 거야. 네. 자, 이 진봉이는 그 동선이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거야. 네.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어지럽게 하였던지 반기시는 낯빛이 내와 어찌 다르신고. 갑자기 임께서 마음의 변심이 일어났어요. 사랑을 안 해주는. 자,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헤아려 보니 이랬습니다. 내적 갈등이죠. 내가 왜 이렇게 쫓겨났던가? 난 왜 버림을 받았지? 내적 갈등을 하고. 자, 생각해보니까 결론은 하나야. 임금님 잘못이 아니야. 내 몸에 지은 죄가 뇌같이 너무나 크단 말이야. 내 죄가. 임금을 너무 어지럽게 했다. 여기 안에서는 옥황상제, 내 사랑하는 그 임을 너무 어지럽게 해버리는 바람에 임께서 나를 버리게 만들었다. 내 잘못이구나. 내 탓이오죠.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랴. 역시 리아 들어가면 무조건 서류법인데 하늘을 탓할 수도 없고 사람을 원망할 수도 없다는 얘기죠. 자, 결국 임을 원망하지 않고 누구를 원망하는 거죠? 운명 탓입니다. 운명이니까 결국 자책감. 내가 타고난 운명이 이렇게 박복하니까 쫓겨난 거지. 내 운명이야 이것도. 자, 서러워 풀어 헤아려 보니, 풀텨헤니는 풀어 헤아려 보니, 다시 생각해 보니 말이죠. 찬찬히 생각해 보니 조물의 탓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원망을 조물에게로 돌리고 있다. 조물주에게 돌린다는 게 아니죠. 하느님한테 돌릴 수가 있는 게 아니지. 조물의 탓이란 게 무슨 말이에요? 내 운명 탓이다. 하늘이 내 운명을 이렇게 만들었으니 이런 거지. 이렇게 자책감, 스스로의 잘못으로 돌렸다. 생각해보니 내 운명이로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갑자기 튀어나와요. 갑녀가 갑툭튀 중간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시오. 위로하는 것이죠. 그죠? 갑녀 여기서 위로를 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오 했더니 마음에 맺힌 일이 있습니다. 자, 다시 을려가 계속 얘기합니다. 자책하는 을려를 위로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사설이 시작되죠. 앞에 서사 부분은 내가 지금 버림받았어. 내 탓이야. 그동안에 있었던 일이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내 사설이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마음에 맺힌 일이 있어. 임을 모셔 있어. 임의 일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 읽고. 여기서 물 같은 얼굴은 어떤 이미지죠? 임이 매우 연약한 이미지. 임께서 건강이 그렇게 막 튼튼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항상 걱정해. 춘한 고열 어찌하여 지내시며 춘하는 봄추위예요. 봄추위는 우리 꽃샘추위 같은 거 있죠.
옛날에는 음력이었잖아. 3월이 왔다 하더라도 결국 아직 춥죠. 그죠? 그래서 춘한 고열은 어찌하여 지내? 여름에는 굉장히 덥지. 어찌하여 지내시며 추일 동천입니다. 가을날, 겨울하늘, 겨울날은 가을, 겨울날은 뉘라서 매셨는고 1년 내내 그립다는 뜻이야. 춘하, 추, 동이 다 나왔죠. 자, 죽조반 조석무에 예와 같이 세시는가? 옛날처럼 수라를 올려라 하셔서 드시는지 이 말이에요. 올리게 하시는가 이 말입니다. 세시는가 이 말은. 자, 그래서 죽조반 조석무에입니다. 하루 종일 염려하고 그리워하는 이런 뜻입니다. 기나긴 밤에 잠은 어찌 주무시는가? 걱정하는 내용이에요. 1년 내내 그리워하고 하루 종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임금님 저 빨리 올려주세요. 저 유배지에 있기 싫어요. 이런 얘기죠. 됐죠? 네. 그런 표정 왜 짓는 거야 도대체? 나 웃기려고 하는 거지. 되게 웃겼어요. 되게 웃기게 생겼어요. 네. 자, 잘생겼는데 좀 웃기게 생겼어. 자, 님다희. 다희란 말은 뭐냐면 거기에 다 있다는 뜻이죠. 님 계신 쪽이란 뜻입니다. 임 쪽에 소식을 아무려나 아자하니 어떻게든 알아보고자 하니 오늘도 거의 끝났구나. 내일이나 사람이 올까? 자, 이 사람은 뭐죠? 내가 기다림의 대상입니다. 이 사람은 임이겠죠. 맞죠? 동선이? 네, 틀렸어요. 자, 이 소식을 가지고 올 사람. 임금께서 소식을 전해라. 이제 정철, 고만 유배 생활 고만 청산하고 다시 한양으로 복직하라. 이런 명령, 어명, 교지를 받고 싶어. 됐죠? 그래서 내일이나 사람 올까? 내 마음 둘 데가 없다. 어디로로 가잔 말고 지금 이 사람은 황당하고 방황하고 있고 또 쓸쓸한 거. 어디로 가잔 말이냐 했습니다. 마음을 둘 데가 없어. 계속해서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임은 영원히 날 버린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잡거니 밀거니 높은 외에 올라갔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갔죠? 자, 높은 외. 자, 이 외는 그리움을 해소하는 공간으로서 첫 번째 공간입니다. 저 산에 올라가서 임 계신 쪽을 이렇게 바라보면 내 마음이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높은 산 위에 올라가니 구름은 카니와 구름은 물론이거니와 안개는 무슨 일인가? 안개는 또 왜 피었느냐? 자, 멀리 바라보려고 했는데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게 꼈으니까 안 보이죠? 시야를 가리죠? 자, 그래서 답답함이죠. 화자와 임 사이의 장애물입니다. 즉 간신배를 상징하는 말이죠. 구름은 하니와 구름은 물론이고 안개까지 자욱하니 앞이 안 보여. 그래서 산천이 어둡다 했습니다. 부정적인 시대 상황이죠. 정치적인 상황이 부정적이야. 그걸 상징하죠. 산천이 어두워요. 그래서 1월을 어찌 보며 임금님을 어찌 볼 수 있으며 즉 1월 임금의 밝고 총명한 어떤 정치를 볼 길이 없이 나 같은 충신을 내쳤단 말인가 이런 얘기를 토로하고 있죠.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갔는데 답답해. 앞에 다 시야를 가렸어. 가까운 거리도 안 보일 정도야. 지척을 모르거든 천리를 바라보랴 이랬습니다. 이런 거 왜 설명을 하나도 안 써놨을까? 자, 동아출판이 요번에 대충 만드신 것 같아요. 천리. 천리는 뭐죠? 심리적이고 물리적인 거리감이에요. 임께서 날 버렸으니 내가 임께로 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저 멀리 있다. 그런 심리적이고 물리적인 거리감이 여기 담겨 있다. 차라리 물가에 가 백길이나 보랴 하니 이랬습니다. 물가. 자, 그리움의
해소 공간 두 번째죠. 백길이나 보려하니 바람이야 물결이야 이랬습니다. 바람과 물결 결국 구름 안개하고 똑같은 것이죠. 자, 간신배 정접 똑같은 거예요.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둥정된 데이고 어수선하게 되었구나 이 말이죠. 어수선하게 되었다. 심란함을 반영했어요. 여기는 답답함이죠. 내 마음은 지금 답답하기도 하고 심란하기도 해.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공은 어디 가고 빈 배만 걸렸는 거. 여기서 빈 배가 바로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물이 존재하는데 그게 내 감정이라든지 나의 처지라든지 또 나 자신을 대신하는 것 사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은 세 가지예요. 감정이입, 분신, 혹은 화자의 처지를 비유하거나 심화시키는 것. 이게 객관적 상관물의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의인법이 많이 사용되죠. 근데 여기는 의인법은 아니에요. 빈 배, 배가 비어 있는데 그걸 보니까 꼭 내 처지 같아. 처지를 더 심화시키는, 외로움을 심화시키는. 배가 빈 배가 혼자 더 걸려 있으니까 마음이 더 쓸쓸해지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사공은 어디 가고 빈 배만 걸렸는 거. 강천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봤죠. 지는 해. 하강적이죠. 지는 해를 굽어보니 임다의 소식, 임계신 쪽의 소식은 더욱 아득하구나. 그래서 이 소식을 더 이상 듣기가 힘들다. 절망감에 빠졌어. 포기하는 거야, 이제. 산에 올라가도 안 되고, 강가에 가도 지금 해소가 안 돼. 배에 사공이 있어야 그 배를 저어가지고 나를 태워서 한양으로 데려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미 앞에 가서 머리 풀어헤치고, 전하! 막 이렇게 할 건데, 배도 사공이 없어. 임금께서 나를 이끌어주지 않는 처지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외로움이 심화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자, 이 객관적 상관물 세 가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결국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모첨 찬자리에 밤중만 돌아오니 어두워진 후에 돌아왔단 말이죠. 자, 이랬더니 반벽청등입니다. 난 이런 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여기는 안 적어놨는지. 반벽청등. 집에 혼자 살고 있는데 들어왔는데 불이 켜져 있어. 그러면 더 쓸쓸해지기도 해요. 자, 그래서 반벽청등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더 고조시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반벽청등은 화자의 충성심을 의미하기도 해요. 내가 마음속에 이 충성심, 불을 밝혀놓았지만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바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객관적 상관물, 외로움을 높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자의 충성심을 의미합니다. 충성심. 벽에다가 불을 켜놨으니까. 자, 오르며 나르며 해 뜨며 바잔이니 바장이다, 서성거렸다 이 뜻입니다. 사실 바장이다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오르며 나르며 해 뜨며 헤매며 바장이다. 하루 종일 서성거리면서 돌아다녔다. 헤매는 모습이죠. 오늘 하루의 일과였습니다. 그죠? 하루 일과. 빨간색 여기 잘 안 보이지? 자, 이 하루 일과가 이렇게 피곤하게 보냈다. 적은 덧 역진하여, 역진은 힘이 다 빠져서 풋 잠을 잠깐 드니 정성이 지극했던 모양인지 지극하여 꿈에 임을 봤다. 꿈은 그리움을 의미하죠. 꿈에 임을 보니 임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매개체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내가 그리워하니까 꿈속에서라도 보게 되었다.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어셔라 했습니다. 옷 같았던 얼굴이 반쯤 늙었구나. 곱던 얼굴이 늙었다 이 말입니다. 무슨 소릴까요? 임도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기를 소망하는. 임께서도 내가 그리우셨죠. 그러니까 내가 보살펴 드리던 그 손길이 그리우셨죠. 이렇게 됩니다. 내가 없으니까 이렇게 늙으셨군요. 이렇게 된 거죠. 네. 자, 이렇게 김치국을 한 항아리 막 드링킹하고 있는 거죠. 자, 마음에 먹은 말씀 슬카장 삽자 아니 삽다 이 말은 사뢰다, 아뢰다란 뜻이죠. 마음에 먹은 말씀을 실컷 아뢰고자 하니 눈물이 곧바로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전하기 어렵다. 눈물이 바로 나니 말씀인들 어이하며 할 수 없다는 거죠. 또 정을 못다 하야 모기조차 매여하니입니다. 정을 다 회포를 풀지 못해 목이 매여왔어요. 그죠? 서럽다는 얘기죠. 그래서 막 울려고 하던 찰나에 오전된 개성입니다. 오전됐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아침이 되었다는 뜻이죠. 그죠? 아침 됐다고 꼭 귀여워하는 것 같아. 방정 맞아. 아침에 새벽녘에 잠을 깨는 막 소리. 그죠? 그 닭울음 소리, 새벽에 우는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 예전에 선생님이 펜션에 그 친구들하고 MT를 갔던 때 같은데, 대학 시절에. 아니면 뭔가 사촌들하고 같이 어디를 갔었던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좀 되게 어렸을 때니까 막 술을 마시고 이렇게 새벽까지 이렇게 술 마시고 막 한두 시까지 마시고 이렇게 잠을 자는 거예요. 남자애들 다 마루 거실에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자는 거예요. 그랬다가 새벽녘에 닭이 꼬끼요 하고 우는데 진짜 꼬끼야 이렇게 하고 울어요. 그래서 자다가 그 소리에 다 깨가지고는 다들 킥킥대고 웃었어. 야, 닭이 진짜 저렇게 운다. 그 방정말 닭 울음 소리에 깰 정도로 굉장히 시끄럽게 울어요. 오전된 개성에 잠을 깨웠습니다. 따라서 이 개성, 닭 울음 소리, 이것도 역시 원망의 대상이죠. 방해물이에요. 장애물이 5개였습니다. 뭐였죠? 구름과 안개, 바람과 물결, 그리고 닭 울음 소리, 개성. 이 5가지가 임과 만나는 걸 꿈에서조차 방해하는 거야. 꿈에서조차. 그지? 꿈에서조차 막 방해하는 거야. 아이고, 내 살아생전에는 임 못 만나겠구나. 젠장. 이렇게 되죠. 아이고, 허사로다. 허망한 일이야. 뭐가 허사일까? 정보 알아맞혀보세요. 뭐가 허사예요? 자려고 했던 게 허사라고? 너가 자려고 했던 걸 내가 큰 소리로 널 깨웠지. 자신의 처지를, 이 화자의 처지를 우린 연구하는 거야. 자기 처지를 연구하면 안 돼요. 지금 뭐하는, 예. 자, 허사는 꿈을 얘기하죠. 아이고, 꿈에서 반가웠는데, 이미 어디로 가셨을까? 뒤에 보면 알잖아. 앞뒤를 좀 보라고. 그죠? 눈치를 잘 봐야 돼요. 맨날 누구 눈치 보고 이게 아니라 센스 있어야지. 그죠? 보통 이제 남자가 여자한테 좀 대시를 먼저, 요새 여자도 많이 하긴 하지만, 남자가 여자한테 대시를 하면 이제 사귀게 되니까, 눈치껏, 센스가 있어야 예쁜 여자친구를 얻을 수 있어요. 정호. 여자친구 사귀기 싫어요? 나가기도 전에 뭐 안 될 것 같아. 할 수 있어. 안 될 것 같은 이유 혹시, 자, 그래서, 허사로다. 이 님이 어디를 갔느냐? 잠결에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쁜 그림자이죠. 그림제는 그림자가, 이 말이죠. 그죠? 어여쁜 그림자가 날 쫓을 뿐이다. 허망하고 쓸쓸한 심정이죠. 이 그림자는 그래서 외로움을 더 심화시킨다. 그림자가 나의 외로움을 심화시킨다. 날 쫓을 뿐이로다. 차라리 쉬어디어. 차라리 죽어서. 어때요? 비장미, 비장감을 갖죠. 죽어서라도
다시 죽어서 만나야 되겠다. 살아생전에는 못 만날 것 같아, 임금님. 죽어서 만나야지 뭐. 뭐가 된다? 첫 번째, 나궐이나 되어서 임 계신 창안에 훤하게 비출 것이다. 나궐은 지는 달이 되겠다. 그래서 새벽녘 혹은 깊은 밤에 임 계신 창안에 빛을 비추어 드리며 주무시거나 아니면 앉아 계신 임을 보겠다.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이 지문이 달아 없어질 때까지 지금 비비고 계시는 중. 그렇죠? 자, 이랬더니 각시님 마지막 행에 감녀가 갑자기 등장했어요. 위로합니다. 각시님, 이것은 시조 종장 첫과 동일하죠. 다리야 카니와 굳은 비나 되쇼서. 그렇죠? 자, 굳은 비입니다. A는 소극적이에요. 나궐. 재회에 간절한 소망이 담겼어. 그래서 여기서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나궐이 바로 핵심이죠. 그죠? 굳은 비나 되라고는 감녀가 조언하는 거지. 위로하는 거지. 굳은 비는 가서 너의 눈물이 임의 옷에 다 뿌릴 수 있도록 자신의 이 서러움을 가서 표현해라. 결백함을 가서 강조해라. 이거죠? 굳은 비는 적극적인 분신입니다. 그래서 나궐과 굳은 비는 둘 다 분신이에요. 눈물의 이미지죠. 굳은 비. 요거는. 나궐은 소극적으로 멀리서 바라보는 나대지 않는 모습. 요것을 의미한다면 굳은 비나 되셔서 하는 것은 임을 생각하는 간절한 마음을 투영해서 둘 다 분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을려가 사설을 얘기했으니까 실제적인 분신은 나궐이죠. 그러나 감녀가 위로하는 것도 분신 역할을 하는 거죠. 굳은 비나 되라. 분신이 두 가지로 지금 나왔습니다. 됐죠? 자, 이것이 속미인곡이었습니다. 사미인곡도 안 하고 속미인곡을 넣는 이유도 잘 모르겠어요. 문학교 가서 대충 만드는 것 같아요. 선생님 같으면 사미인곡, 속미인곡을 다 넣을 것 같은데. 됐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실컷 문학 강의 잘하다가 마지막에는 동아출판 비판을 하는 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